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황금어장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월요일 화요일에 하락했다가 수요일부터 반등 나오면서 좀 상승해주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후에 빠졌다가 다시 좀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장세 속에서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거에 대비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질 않고 테마성 특정 섹터들 위주로 수급만 들어오고,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순환되면서 오히려 따라가려고 갔다가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나는 이러한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미국 증시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특히나 잭슨홀 미팅, 그리고 지금 방송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방향성이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좀 상승을 해서 다음 주에 국내 증시가 좀 시원하게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한 것들 좀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과 어떠한 것들에 접근을 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를 좀 오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이제 달이 바뀌는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9월 추석도 있고, 추석 전에 또 어떻게 또 투자하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현금 챙기시길 원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내실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황금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황금으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황금 앵커 김채원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만족스러운 그런 시장은 아니었지만 지난 하락장에서 탈피하면서 테마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우상향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지속되실 것 같은데요. 게다가 잠시 후에 11시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에 잭슨홀 미팅이 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상황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한 길만 지키고 계시는 분, 우리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길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이 또 어떤 수익으로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셨는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주도 정말 흔들림 없는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에서 여러분들 수익 든든하게 챙겨주셨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번 한 달만 해도 30% 이상 상승했었죠. 이방원 관련주가 너무너무 뜨겁게 치고 올라가는데 정확한 진입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 부분 딱 짚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주시면서 101%의 놀라운 누적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또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 내면서 도합 250%의 상승률 자신 있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진도 뜨거웠죠. 역시나 이방원에서 원전 관련주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당일 단타로 6% 보너스 챙겨주셨는데요. 플래스크나 대성창투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보내드리고 보너스 수익 계속해서 맛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수익률로 여러분들 망가진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켜드리고 또 그 이상으로 챙겨드리는 분이십니다. 진중하지만 또 그렇다고 느리게 가지 않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상승 열차를 탑승시켜주고 계시는데요. 당일 단타와 더불어서 상한가 가는 이런 테마 섹터 함께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1초 만에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50분만 열어드리는 비공개 노란톡방이고요.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하니까 입장하셔서 모든 종목 뜨겁게 한번 다음 주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요즘은 지수 상승의 그런 하락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선물과 병행하시면서 해지 매매 전략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의 극대화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계시는 히든 종목 플러스 종목 상담 시간 있죠. 미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야 저희가 빠르게 2부에서 확인하고 해결 도와드리니까요. 미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시장 이슈 너무 많았죠. 우리 전문가님이 차근차근 체크포인트 짚어주실 테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잭슨홀 지금 경제정책 심포지엄인데 지금 파월 의장 연설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좀 미국 증시가 좀 풀이장이 많이 올랐다 지금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가 이번 주를 체크를 하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금 기준금리 25bp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번에 25bp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같아졌는데 근데 연준에서 또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연준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외국인 이탈을 막기 위해서 미국 금리 인상하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그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마무시한 돈을 투여를 해서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 그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역시나 LNG 관련 그런 조선 쪽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이번 주의 특징은 가는 녀석들만 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52주 신고가 부근에 고가에 올라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고 오히려 힘을 내지 못했던 종목들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가는 녀석들만 갔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52주 신고가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면 수익이 날까요? 그게 좀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익 실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그런 것들을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경기 부양 패키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9월, 11월 중국 소비 시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중추절 있고 광군절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엄청난 그 돈을 투여한 경기 부양책이 결국에는 소비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 소비가 잘 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수혜를 보는 섹터들이 몇 개 있죠. 그러한 섹터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보이면 좋겠다. 오늘도 살짝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올해 남아있는 그 4분기 뭐 이렇게까지도 좀 보셔야 된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쪽으로 수혜를 받아요. 왜? 화장품이라던가 뭐 기타 뭐 그런 호텔, 리조트, 카지노 이런 것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장 뜨겁게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 LNG 관련주들을 뜨겁게 달구겠던 게 바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인데요. 지금 러시아에서 8월 31일 기준으로 노드스트림 가동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의 거의 7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9달러 이상인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배럴당 뭐 63달러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또 가동 중단한다. 이러면은 또 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그리고 9월달, 10월달은 좀 중국 부양책과 관련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할 섹터는 좀 이게 아닙니다. 아쉽지만 근데 종목이 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송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뭐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중국 관련해서 부양주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들에 수급이 쏠리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가 방송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앵커님 좀 연결해서 질문도 받아보고 자세한 것들 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증시, 다음 주 증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증시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또 말씀해 주신 화장품 섹터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긴 한데 네. 유망한 섹터 좀 시간이 없긴 한데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일단은 그 지금 리오프닝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소비에 대한 억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다시 뭐 항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카지노, 호텔, 그다음에 뭐 그런 리오프닝주들, 여행, 뭐 피부 미용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런 쪽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그런 니오프닝주들은 소비가 일어나야지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소비들이 만약에 터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정말 땅덩이가 참 넓어서 이렇게 부양책이 활성화된다면 좀 수주를 기대해 볼 곳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앞으로 시장에서는 갈 종목, 이렇게 수주받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로드 전문가님과 참 방송을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 참 귀신같이 알아보시고 여러분들께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이 시장이 어려운 게 맞는지 우리 로드 전문가님만 보면 이렇게 참 쉬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계좌 불을 지펴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금요일부터 딱 50분만 열어드리는 그런 노란 톡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들어오실 수 없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갖다 대시기만 하면 1초 만에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추석을 또 앞두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좀 급해지실 것 같은데 당장 9월에 또 주목해봐야 할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9월에는 또 어떤 걸 주목해봐야 될지. 네. 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8월 달에 파생 상품 수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8월부터 파생 상품 관련해서 수익을 내드렸는데 지금 총 거래일이 14일 정도인데 지금 한 계약 기준으로 해외 선물 한 계약 기준으로 346만 원 현재 수익 중이고요. 뭐 다음 주에도 마무리 잘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큰 수익 안겨드리면서 마감할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9월 달에 오늘 어떤 전략을 가지셔야 될지 좀 교육을 해드릴 건데 오늘 히든 종목까지 연결되는 이런 스토리를 제가 짜왔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그 LNG 관련주들 뭐 기타 지금 52주 신고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뭐 태양광이라던가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과연 따라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사실 52주 신고가 찍었던 애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쪽 수급이 몰려서 그쪽으로 올라갔고 특히나 방산, 현대로템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련주들도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까지도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따라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섹터 중에서 저는 아직 못 간 종목 저는 LNG, 신재생, 뭐 폐배터리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순환매를 도는 게 아니라 그쪽 안에서 가는 애들만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폐배터리가 가는데 폐배터리 중에서 가는 녀석들만 가고 태양광에서도 가는 녀석들만 간다. 근데 그게 영원히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는 녀석들만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섹터가 강한 거는 이제 감을 잡았어. 그러면은 앞으로 다음 덜 간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종목을 고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미국에서 75bp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금리 인상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충격을 안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저번에 소비자물가 지수 했을 때 뺐다가 들어올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반증해주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이랑 긴축 우려에 대해서 어쨌든 얼마 전에 좀 낙폭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낙폭을 다시 저는 들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인플레 때문에 물가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겠지. 그래요. 그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럴 때일수록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올라올 때는 성장주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지금 올라오는 것들 물론 LNG 선박 조선 관련주들은 성장주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가스라는 특유한 사항 때문에 올라온 거고 태양광이랑 폐배터리는 다 성장주예요. 왜? 앞으로 지금 나아가야 될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그중에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은 실적까지 잘 나와서 그렇게 더 갔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금 성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급과 순환매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없고 관심 없는 종목들은 아예 안 움직여요. 그리고 빠지는 녀석들은 또 무지막지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는 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침에 9시에 장이 딱 열렸는데 와 이쪽에 수급 들어온다 하는 순간 샀는데 빠져요. 그러고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은 또 손절하고 또 따라가. 그리고 또 단차 들어가. 그러면서 계속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수급 들어오는 종목 따라가셔서 뭐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고 나오시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셔서 손실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무증 테마들 핫할 때 그때 정말 무상증자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것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 속에서 혼자서 끙끙거리고 고민하지 마시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저와 소통하면서 알아가시고 공부해 보실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섹터들의 특징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LNG 관련주들, 특히나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주들이 지금 엄청 세다. 근데 여기가 좀 웃긴 게 뭐냐면 LNG 선박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스값이 오른다라는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곽강을 받고 있고 태양광, 풍력,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볼게요. 자,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대체 에너지를 사람들은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투자자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앞으로 성장성이 커. 그러다 보니까 사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서 주가는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LNG도 마찬가지예요. LNG 선박도 물론 조선이랑 이쪽이 지금 살아오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 가스 때문에 수주가 증가. 그럼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LNG 관련, LNG가 붙었다라는 것들은 다 52주 신고가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물론 LNG 조선이 지금 사이클이 돌아올 때가 됐어요. 왜? 그런 배 교체 시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가스가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날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52주 신고가를 찍는 녀석들을 단타로 수익 내겠다고 따라가실 거냐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씩 보여드릴 건데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노란톡방에서 추천드렸고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진짜 단기간에 거의 100%가 올랐어요.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고 있고 차트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27,000원부터 3만 원 사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박스를 좀 그리다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거의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통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야, 여기서 상승 나오고 아이 조정이 거의 없네? 가로로 기네? 야, 이거 더 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따라가는 거 좋아요. 그럼 여기서 수익 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 지금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이거를 따라가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경이롭다.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이게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제부터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수급이 다른 데로 이동해버리면 얘는 이제
한동안 물려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맨날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 저 꼭대기에 사가지고 여기서 지금 힘들어요 이러시는 게 결국에는 과거에 이러한 차트들 보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몇 달 있다가 마이너스 50% 찍고 종목 상담 받으러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왜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눌렸을 때 들어가야지. 그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셔야지. 이게 혼자서 야 여기가 바닥인가 여기가 지진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려가지고 나중에 50% 손실 나고 아 로드 전문가님 종목 상담하러 와서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지세요. 왜?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왜 따라 들어갑니까? 그거를 좀 차분하게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수익을 내기 위한 추석 전에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갖고 떡값이라도 벌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렇게 단타 치시다가 물리지 마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세진중공업인데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LNG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풍력도 같이 해요. 지금 이 52주 신고가 세진중공업 여기 차트를 보세요. 지금 5,000원부터 한 달 반 만에 지금 8,900원이 갔단 말이에요. 조정도 없이 그냥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셌던 이유는 이겁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 풍력이랑 LNG랑 같이 더블 제로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얘는 진짜 조정도 없어요. 그냥 계속 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진중공업은 차트를 보면은 8,000원과 5,000원 사이의 밴드 안에서 박스를 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거래량도 많이 없고 무슨 말이냐면 스윙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이미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얘가 또 내려와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또 저는 5,000원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고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얘도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가는 녀석들이 똑같아요. 이 테마에 불붙어 갖고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다음 종목 한국화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52 신고가 찍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또 들어가냐라는 겁니다. 얘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LNG 운반선 단열 보냉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온이랑 반대말이에요. 보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LNG 가스가 안에 배관 안에다가 액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열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운반선의 필수적인 이 보냉제, 그러니까 냉기, 차가운 거를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도시락통, 보온통 말고요. 이건 보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차가운 거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LNG 수혜받고 52 신고가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세 종목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이게 근질근질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누가 봐도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풍력에너지, 태양광에너지 다 좋다고 합니다. 뭐 오늘 원전도 좀 움직였는데 그 누구나 다 말하는 그러한 종목들 좋습니다. 그러한 섹터들. 근데 이미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세력은 그동안 모아놨던 물량을 한 번에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특히나 한국화본 지금 조정받았다고 해서 이걸 따라간다가 갔다가 오히려 크게 손실 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LNG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좀 기가 막힌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아직 안 갔어요. 출발하려고 시동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든 종목은 정말 집중하셔가지고 꼭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히든 종목에서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오늘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잘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얘는 그 지금 해수부, 해양수산부랑 IMO라고 국제해사기구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탄소 중립을 이제 바다에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배가 선박이 이제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면은 배가 원래 둥둥 떠다닐 때 배 하부에 물탱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물탱크에 물을 넣습니다. 그래야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넣을 때 바다에서 뭐 미생물이라던가 이러한 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배 안에 물탱크에서 오래 있다가 보면은
뭐 상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거기서 안에서 쓰는 나쁜 그런 물들을 섞어가지고 또 나갈 때 그럼 물을 넣었다가 또 빼기도 한단 말인데 왜 정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물을 빼요. 물탱크 있는 걸. 그러면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순환이 도는데 그러면 거기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선박평형수라는 겁니다. 그게 밸러스트 수철이고요. 그게 이제 IMO라고 해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유엔 산하에 있는 그 기구가 앞으로 우리 LNG 선박이라던가 그런 선박들에는 이러한 장치를 필수적으로 달아라. 그게 법령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당연히 관심이 없어요. 거래량도 아직 얼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회사가 LNG랑 LPG 운반선 소화장치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도 지금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는 조선 기자재 업체예요. 근데 자, LNG 선박 수주로 인해서 시세가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LNG 선박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배를 만들 때 조선 기자재에서 이제 납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납품을 받아서 그럼 얘네들도 수급이 들어오겠죠. 왜?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겠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뭐냐? 자, LNG 관련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조선 기자재 업체예요. LNG 선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벌크선부터 시작해서 다른 많은 배들의 이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이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배 교체 수요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판국에 그럼 만약에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완전히 그 법령을 제정을 해서 이제 진짜로 니네 이거 안 달면은 배 못 떠 잃어버리면은 이 장치는 정말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이 방송에 나와서 이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 이렇게 어려운 말 해가면서 배가 떠당길 때 물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설명까지 해가면서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앞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설명해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오늘 황금 앵커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정말 외국인들이 다 달러 강세로 우리 시장에서 돌아서고 있는 시점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인데요. 이방원 관련주 중에 하나네요.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들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후발주자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딱 맞는 종목인데요. 늘 히든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무섭게 상승을 하니까 진짜 팝콘 들고 제가 구경할 맛이 납니다. 오늘 히든 종목 전문가님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저희가 좀 생방송이다 보니까 말도 가끔 더듬고 그렇게 좀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PD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 이렇게 실수해서 지금 여기서는 얘기 안 하는데 네, 드라마 뭐 촬영장 드라마나 같은, 영화에서는 네. 뭐 NG 컷 뭐 이런 그쵸, 식으로 하겠죠. 뭐 NG 예, 이런 식으로 예. 하죠. 잘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오케이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뭐 NG, 오케이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생방송 중에서는 NG도 나고 오케이도 나고 좀 이렇게 상충을 하면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NG와 오케이 이렇게 상충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종목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조선기자재 관련주입니다. 뭐 태조 이방원에서 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NG와 OK를 오가고 있습니다. 늘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20%, 30%의 수익률 맛보게 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은 꼭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명 가져가시고 추석 보너스 제대로 챙기셔서 투불 한우 가져가시고 조카들 용돈 두둑하게 챙겨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가까이 대셔서 바로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셔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종목 요청을 해주셔야 정확한 타점까지 보너스로 가져가셔서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종목 요청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주시고 재진입을 통해서 보너스도 주시지만 히든 종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꼭 가져가셔서
주말에는 발 뻗고 주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불시장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이 있죠. 미리미리 남겨주셔야 저희가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잠시 후에 광고 보고 종목 상담 시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로드 전문가님이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좀 강하게 포지션 잡아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으로 보답해주고 계시니까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20분 동안 포트 전환하실 수 있는 기회 붙잡으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힘차게 다음 주 시장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상담 시간 들어갈 건데요. 증시 콜라테 아름다운 세상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에너토크고요. 비중 20%에 진입 17,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에너토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관련 주 중에 하나인데요. 17,000원 부근이면요. 저는 뭐 일단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를 손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어쨌든 이 12,000원만 이탈하지 않고 여기 이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이 저점을 높이는 이 추세 뭐 각도가 크진 않습니다만 이 제가 봤을 때는 11,5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홀딩 하셔도 좋겠고 만약에 대신 지금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여기 17,000원 부근에서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원전주들 가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고 뭐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손절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좀 가져가셔서 올라왔을 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는 거나 팔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홀딩 사인 주셨는데요. 11,200원 지지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또 원전은 정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기 좀 어려우시다면 화면 하단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좀 포트 전환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하인님이십니다. 액션 스퀘어 문의 주셨고요. 4,100원에 비중 20%입니다. 목표가를 문의 주셨네요. 전문가님 액션 스퀘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일단 수익 중이신데,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20%거든요. 근데 20%면 일단 비중이 너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는 오히려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선택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목표가를 딱 말씀을 드리자면 4,800원 부근이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4,800원 자리가 과거의 지지 자리였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저항 자리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4,800원 부근 올라오시면 비중을 한 15% 정도는 빼세요.
왜?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4,800원 자리에서 비중을 뭐 절반 정도를 줄이시거나 15%를 줄이고 나머지 5% 가지고 더 가면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4,800원 부근에서 팔았다가 빠지면은 뭐 그때 가서 또 다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고 지금 이 엑센스퀘어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힘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부터 시작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들고 가보셔라. 대신 4,800원 부근에서 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 수익 나시면은 한번 뭐 좋은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단기로 목표가 잡아주시면서 4,800원까지 오르시면 좀 비중 축소하시라고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좀 불차트나 단타 종목들은 매일매일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 시장 기대해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치즈아부지님께서 강스템 바이오텍 문의 주셨는데요. 바이오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좀 주의하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3,820원에 비중 5%인데요. 줄기세포 기사 보고 들어가셨다가 꽉 물리셨다고 하네요. 추매할까 손절할까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이런 신약 바이오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뭐 항암 치료 뭐 이런 것들 아직 정복이 되지 않은 그 뭐 예를 들면 뭐 알츠하이머 이런 그런 것들은 아직 점령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신다?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오늘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오늘 그 네이처셀 대표가 그 오늘 2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2시 이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막 그냥 변동폭 자체가 막 10몇 %씩 변동폭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진폭을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 특히나 신약 이슈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한 신약 이슈 때문에 뉴스 때문에 올랐다가 갑자기 뭐 이거 치료제 뭐 못한다 뭐 안 된다 연구 결과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굳이 제약 바이오를 보고 싶으면은 오히려 저는 좀 실적이 나오고 좀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좀 일상 상비약들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신약 개발하는 그런 데를 좀 보시면 좋고 이런 줄기세포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3,82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건 손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손절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절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그 손절하기에도 아깝다 하시면은 본전 올라오면은 파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3,300원에서 3,200원 사이에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오면은 파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3,200원에서 3,300원 사이까지는 좀 보셨다가 손절을 못 하겠다 하시면은 하시고 만약에 나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다음 주에 손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바이오 관련주의 위험성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웬만하면 좀 손절하시라고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가져오시는 그런 히든 종목으로 계좌 회복 다음 주엔 가능하시니까요. 다음 주 종목 공개 기대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고 계시는데 혹시나 제외되시더라도 노란톡방 안에서 주시는 그런 단타 데일리 종목들로 회복 가능하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뿅뿅네오님께서 대한광통신 여쭤봐 주셨는데요. 3,110원 매수가고요. 20% 비중인데 앞날을 궁금해하시고 계시네요. 우리 대한광통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5G 쪽은 지금은 일단 불투명한데 좀 멀리 보고 가시기에는 좋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고 사실 5G 관련주 뒤통수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런 앞으로 4차 산업과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4차 산업, UAM, 로봇 이런 걸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UA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자 만약에 UAM 도심항공 그런 뭐 어쨌든 떠다닌다 칩시다. 도심항공으로. 근데 떠다니는데 거기서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뭐 그 보험 처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럼 뭐 어쨌든 블랙박스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앞으로 시대에서는 이게 5G든 6G든 그런 통신으로 인해서 바로 실시간 전송이 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 미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5G가 관련해서는 저는 좀 멀리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전망이 어찌 될까요 하셨는데 좀 단기간에는 수익 내기 힘드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긴 할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5G 관련 뭐 이슈가 한번 나와서 그냥 반짝 간보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나는 좀 긴 호흡이 힘들다. 나는 그냥 하루 보고 하루 산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오히려 이런 것들 말고 좀 요즘에 핫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이쪽은 사실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맞춰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홀딩 하시되 뭐 답답하면은 일단 나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올라오면은 뭐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뭐 일단 저는 뭐 언젠간 갈 건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답이 뭐 단기간에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2,600원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600원, 2,700원과 2,600원 사이. 왜냐하면 이때 이 자리가 과거에 항상 여기만 오면 뭔가 일이 있었죠.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안 무너뜨리고 밑꼬리 달고 올렸다. 좀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러면 여기를 무너지는지를 지켜보자.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홀딩 사인과 더불어 2,600~700원 사이 지지 라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나 미래 먹거리 산업, 미래 유망 섹터들이 모두 5G, 6G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서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관련 종목들, 가는 종목들 타점까지 노란 톡방 안에서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전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PJB님 자주 보이시는데요. 코리아 서키트 요청해 주셨습니다. 19,500원이고요. 비중 10%네요. 코리아 서키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가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적은 좋거든요. 저평가고 실적이 좋은 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재물을 봤을 때 저평가고 실적주예요. 왜냐하면 자 시가총액이 지금 4,200억인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이 지금 1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1조가 넘죠? 자, 시가총액 4천억짜리가 지금 작년 매출이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저평가 종목이면 맞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너무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22년도 컨센상으로는 PBR이 지금 1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평가임에는 맞습니다. 근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재무도 좋고 실적도 좋고 저평가고 그런데 왜 못 갈까요? 이겁니다. 자 이때 과거에 작년에 이 올라올 때는 정말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달까지 좋은 모습 보이다가 급락했던 이유는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 앞으로의 성장성,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의 성장성. 왜? 지금 앞으로 PCB 기판 쪽은 FPCB 사업이 선점하지 않은 회사들은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반대로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FPCB 사업이 지금 이미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리아 서킷부터 심택은 아직 이런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무제표는 좋고 저평가한 거 맞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갈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데 그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코리아 서킷의 주 매출은 과거
기성산업의 PCB 기판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매출은 나오겠지만 결국엔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그게 무리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왜 삼성전자가 자꾸 무인 공장 만들고 M&A 하려고 그러고 4차 산업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미 포화 상태고 이미 점령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들이 갈구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 코리아 서킷은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당분간 가기 힘들어요. 이게 올라가려면 뭔가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올해 안에는 못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주가는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 나오시고 종목을 다른 걸로 교체하시는 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좀 저평가주고 실적주지만 올해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포트 전환에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역시 좀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그런 반도남이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 인기가 식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1000명이 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이런 사랑을 정말 수익으로 보답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얻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치맥하는 제이지님이십니다. 휴림 로봇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 관련주죠. 네, 3,250원 매수가고요. 10% 비중 가지셨네요. 전문가님 상담 요청해 주셨습니다. 로봇은 지금 일단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끝낼게요.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뉴스만 나오면 일단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좋아요. 단타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무너지면 나오세요. 이거 2,800원 무너지면 나오셔야 됩니다. 왜? 여기가 과거에 지지 자리를 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지 자리를 계속 만들어 줬는데 과거에 여기 저항대를 뚫고 날아갔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LNG 관련주들이 딱 이 패턴이에요. 봐봐요. 이때 지금 이것만 보자고요. 여기만 보면 지금 LNG 관련주들 52주 신고가랑 똑같아. 근데 여기 고점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빠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시고 2,800원 무너지면 나오시길 바라고, 만약에 올라오면은 3,200원 뚫으면 비중 줄여놓고 나머지를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휴림 로봇은 2,800원 지지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무너지시면 가차없이 나오셔야 되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 잘 들어보시면 해답 보이실 겁니다. 방송 중에 공개해 주시지 않는 종목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고 계시고요. 뭐 현대 엔솔이나 뭐 대성 창투 플래스크 뭐 상한가 같지만 이후에도 차곡차곡 재진입하시면서 40%, 30% 수익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주고 계셨으니까요. 지금 3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 시장 2분 30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시장 이겨나가고 싶으시면 우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우리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할까요? 아니면은 끝낼까요? 바로 지금 시간이 네,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못 해드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히든 종목까지 얻어가셔서 다음 주에 힘차게 포트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힌트 한 번 더 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막 어려운 말들 많이 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히든 종목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조선기자재 업체입니다. 조선기자재 업체인데 LNG 선박이 이슈가 되고, 그럼 여기 지금 조선기자재 업체 중에 아직 못 간 녀석들을 우리가 공략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하는 사업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고 얼마 남지 않은 먼 미래에 저는 분명히 수혜를 받는다. 왜? 선박들이 배가 늘어난다, 수주가 늘어난다, 만드는 게 늘어나면 배가 만들어질 때 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여기가 특히나 아까 말했듯이 UN 산하에 있는 IMO라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법령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갈 거기 때문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정말 화이팅 하기 위해서 주말에 푹 쉬시고 재충전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